굉장히 중요한 해독식품은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좀 짧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 소개하는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건강해지기 위해서 암이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강 법칙입니다.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평생건강치유법입니다. 하늘마을에서 나가셔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이 재발 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우리 배 선생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담석 또는 신장의 결석들. 얼마나 우그루우그루 많은지 모릅니다. 자, 1990년대 유럽인을 상대로 한 임상에서 암 환자를 대거 진찰한 결과 암 환자 대부분에게서 유방암, 간암, 폐암, 신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막론하고 암 환자 모두가 간에, 담낭에 담석과 신장의 결석이 어마어마한 양의 결석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암 환자를 위한 평생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바로 1년의 간 청소를 통해서 간과 담낭의 돌들을 제거하고 간 청소를 하기 전후 결장과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대부분의 암이 자연적으로 제거되기 위한 신체적인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오셔서 계속 지금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암이 어떤 3대 대중요법 없이도 빠른 시간 내에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 환자의 평생의 가이드라인이 1년에 5단계 해독을 2번 정도 하시고 한 달 간격으로 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 해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과일식 하시고 저녁을 과일식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독 사인을 켜주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재발전이 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말기암으로 간주되는 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기암이거나 말기암이거나 혹은 건강한 사람들일지라도 훨씬 더 질병 없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암 환자가 재발 전이 되지 않고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이런 신장에 있는 결석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들 그리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와 혈관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 이것들이 다 해독이 되면 여러분들의 암이 스스로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에 이러한 계속적인 5단계 해독과 함께 이런 사이클들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이후에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이러한 생활 방식이 유지되면 여러분의 치유는 영구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컷에 여러분의 이 회복의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양원 27년에 하늘마을의 이 건강 노하우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5단계 해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유지하셔야 하느냐. 왜 아침마다 하늘마을에는 매일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도마도를 매일 나옵니까? 이유 아세요? 그냥 채소라 좋아서 나올까요? 이걸 아시고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겨워요. 자, 왜 양배추, 브로콜리, 도마도, 방울양배추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과일과 채소가 암 치료 효과와 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없이 저하고 이제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영국 식품연구소에서 행한 연구는 특별히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와 같은 십자학과 채소들, 특별히 배추과에 속하는 이러한 십자학과 채소들은 아주 강력한 항암성 화학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P53 유전자를 오늘 아침에 견과류 뭐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얗게 생긴 캐슈넛, 인도 땅콩 캐슈넛이 나왔죠. 캐슈넛이 여러분들의 P53 유전자를 잠자고 있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 아주 통로가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왜 암에 걸렸냐면 아포토시스 작용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세포가 병들고 망가지고 손상받았을 때는 우리 몸은 몸 스스로 그 세포가 자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 자살 명령인 아포토시스 기능이 여러분은 해독기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해독이 안 되면서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해독 스위치를 켜면 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해독 스위치가 꺼진 이유가 바로 세포 타살 명령을 내리는 네크로시스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 해독기라면 네크로시스는 세포를 괴사시키고 세포를 타살시키는 작용입니다. 어느 경우에 세포가 타살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항암식품은 여러분의 해독기를 켜줘요. 그런데 고기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나 특별히 설탕, 이 설탕 종류들, 그 다음에 정제식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풍선을 이렇게 하고 불다가 풍선을 너무 세게 불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공기를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져버려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세포에 그리고 혈관에 계속적인 이런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것이 바로 이 네크로시스, 세포 타살과 이 뭐냐면 괴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그래서 림프가 폐색이 되고 이 위가 폐색이 되고 장이 폐색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간암이나 신장암에 노출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매일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 십자가 채소를 주는가? 바로 P53 유전자인 아포토시스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병들고 손상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해독기를 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독기를 켜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나왔네. 아이 지겨워. 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보세요. 이러한 음식들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를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직과 혈액에 혈관 폐색이 되어 있는 이런 혈액에 강한 정화 효과를 보여주는 이 채소들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암 스위치가 꺼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먹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은 계속 암 스위치를 켜놓고 해독 스위치는 꺼버리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해독 음식을 넣어주면 해독 스위치가 계속 켜지면서 여러분이 체중은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이제 온몸에 해독이 다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살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여러분의 몸이 해독이 다 된 이후에 안전하게 살이 올라가도록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전반적인 몸의 독성을 크게 줄여주면서 이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독식품은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집에 가셔서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암세포의 당분 갈망에 대한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의 통찰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암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의 이러한 이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굉장히 회복에 도움을 준 귀한 박사님이십니다. 암세포는 당분 없이는 빠르게 증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설탕이죠. 특별히 심지어 과일까지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왜? 당분 때문에. 과당도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과당 자체는 암을 해독시키는 음식이지 과당이 암을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당인 자당은 암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뭘로 증식하냐면 당분에 의해서 증식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분이 바로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제된 가공설탕 섭취를 즉시로 중단해야 합니다. 암을 동면 상태에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설탕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정제된 설탕은 섭취한 당분의 동화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혀 함유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당류 섭취가 체내에 있는 영양소를 고갈시키고 여러분이 매일 써야 할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설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설탕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도. 무슨 얘기예요?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여러분 처음 오셔서 검사해보니까 어때요? 양자 스캔 떠서 몸을 보니까. 미네랄도 비타민도 칼슘도 칼륨도 요오드도 몸에 싹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자꾸 영양제만 들이냅다 부어도 계속적으로 빈혈 증세는 계속 오고 몸에 에너지는 안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암환자의 공통점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을 누가 다 훔쳐가서 그래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계속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빼가니까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여러분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 계속적으로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들은 여러분의 식단에서 반드시 암을 크게 하는 먹이인 설탕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을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를 싹 빼가는 것이, 칼슘도 빼가고 미네랄도 빼가고 비타민도 빼가는 것이 바로 이 당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섭생에 의해서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악약질 카케시아 사이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암과 낭비는 서로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암 환자는 체력이 없는 분들일수록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하시는 게 왜 과학인지 여러분 어저께 공부하셨죠? 그게 바로 이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계속 인체 해독 스위치를 계속 켜둡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있는 몸에 체내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빼내고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돼서 여러분이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설탕 섭취는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당분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면 계속 암세포가 영양이 공급이 돼서 암세포가 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세포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예, 또 가장 안전한 게 과당이죠. 예, 과일당이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는 인체의 영양분과 에너지 자원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이제 스테비아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스테비아를 그냥 잎사귀로 이렇게 뚝뚝뚝뚝 뜯어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조그만 미니 텃밭에다가 스테비아를 좀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비아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정제해 놓은 걸 먹으면 굉장히 당도가 강하죠.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꿀도 많이 안 쓰시고 천연꿀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과당이 가장 좋고 과일당이 쓰시거나 아니면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를 활용하셔서 단맛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제로라서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 자일리톨은 약간의 칼로리, 설탕보다 40%가 적은 약간의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지만 혈액으로 천천히 분비돼서 혈당 지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연적인 그런 천연당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파스타나 흰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정제 설탕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고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정제 음식인 거 아시죠? 정제 설탕, 정제 소금, 이런 정제한 기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 폐색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처럼 설탕이 풍부한 음식류는 암 환자가 평생토록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 유당, 락토스에서 암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유, 또 요구르트 계속 요거트 드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제 그 What the Health 다큐를 통해서 유방암 환자가 요거트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나 요구르트 또 치즈는 특별히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 치즈 만드는 법 종종 알려드렸는데 하늘마을에서 쓰시는 방법을 배우시던가 그래서 이런 우유, 동물성 우유나 요구르트나 치즈도 암 환자가 암이 재발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주의하셔야 될 음식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 환자를 위한 평생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 드셔야 될까요? 예,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닭고기, 소고기, 또 뭐가 있어요? 소고기, 삼겹살, 육회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해독 스위치를 끄고 암 스위치를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물성 지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납, 수은 수치 높으시죠? 생선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동물성 지방 섭취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가짜 지방. 그래서 들깨나 참깨를 종실류 그대로 드시는 게 좋지, 가급적이면 기름에 가열 용매 압착한 기름 형태로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콜린 캠벨 교수가 얼마나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부해야 될 음식으로 강조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 지방이 범인이다. 당뇨병의 원인도 지방이고 여러분 모든 혈관병의 원인도 지방이기 때문에 기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이런 정크푸드,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쓰레기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해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될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건강 음식과 함께 평생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해독, 5단계 해독과 함께 한 달 간격으로 간 청소하시고 매일 이제 해독 식품을 계속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재발전이 없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매일 들으시는데도 매일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새해가 되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하 신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생애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갔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새해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겨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록이 어떤 기록들이 과연 남겨질까요? 우리 각자는 이 깨끗한 종이 위에 무엇을 기록하게 될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과 교만의 더러움을 제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까? 새해가 그 흠없는 페이지를 우리 앞에 펼친다. 오늘 정말 흰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하얀 눈처럼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도 교만도 탐심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이런 모든 마음이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그 흠없는 페이지를 우리 앞에 펼친다.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 새해를 시작하자. 우리의 행동이 기록하는 천사의 펜에 의해 날마다 역사로 남겨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라.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질 때 그대는 그 기록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화평과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의 성령께서 통로가 되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성케 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이 해는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시죠? 이 해는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이 해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을 신실과 존경과 자애로움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말도록 하자. 이해의 시작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바라건대 그대들 모두 복된 새해가 되길 바란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아무도 그대를 그대 자신의 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것도 그대의 목적과 시선을 흐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오래전에 맡기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그냥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는지, 아프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나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대의 목적과 시선을 흐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오래전에 맡기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 확고한 결심과 쇠하지 않는 열성으로 그대에게 맡겨진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 비록 몸이 아프셔서 이곳에 오셨지만 이 기회가 여러분이 온전히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섭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차피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인화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겨냥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대학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2년 만에 온라인 과정으로 또 다른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니 20대, 30대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강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중에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같은 분야의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경험으로 압니다. 저도 환자들을 돌보랴 강의하랴 정말 바쁜 생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요. 2년 동안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핵심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환경이죠. 비전 드림 칼리지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립니다.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발 700고지 최적의 자연 환경에 아름다운 시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월, 화, 수, 목 매일 2시간씩 성경 강좌, 인문학 강좌, 언어 강좌,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강좌를 매일 돌아가며 듣게 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마치고 언어학과 영어 음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힘껏 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30년 자연치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좌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성경 강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석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시간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실시간 줌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갖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볼 계획입니다. 비전 드림 칼리지에 오시면 학위 취득과 함께 이런 강의를 듣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 신학사, 그리고 상담사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보다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모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 5가지 영역의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원생활관에 입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머무실 생활관입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비전 드림 칼리지로 오십시오.